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두 번째 한국 문화를 올린 지 벌써 넉 달이 다 돼가네요. 재미있게 보고 다음 영상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는 정치 형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동쪽인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계절풍, 몬순 지역이고 서쪽인 유럽에서는 위도 3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중해성 기후가, 위도 4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미지의 세계였던 아메리카를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중심은 바이칼 호수와 인도 남단의 뾰죽선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대륙의 동쪽은 계절풍 지역입니다. 몬순이라고도 얘기하는 계절풍 지역은 집중호우입니다. 따라서 구불구불한 사행천과 평지보다 강바닥이 높은 천정천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홍수가 나면 제방이 무너지고 범람원에 위치한 인가가 물에 휩쓸리는 난리를 겪습니다.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에 계절풍 지역인 동아시아는 치산치수를 위해 권력의 집중, 즉 중앙집권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지역에서는 단위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각 토지별로 동시에 파종하고 동시에 수확을 위해 협업 형태인 두레와 계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집촌이 형성되고 위아래의 위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별은 가능성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그에 비해 서아시아와 유럽은 밀농사를 짓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는 험악한 산악 지역으로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스파르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유일하게 재배가 가능한 올리브에서 짜낸 기름을 들고 지중해를 누비면서 곳곳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트로이나 로마의 뿌리가 되는 라티움도 그리스에서 세운 도시 폴리스입니다. 그 뒤를 이은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식민지 전쟁, 즉 토지와 노예를 획득하기 위한 전쟁을 벌여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획득할 영토가 없어진 로마는 나눠줄 부가 없고 결국 부의 양극화는 더 이상 지킬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민족 출신 용병들에 의해 몰락하고 맙니다. 동시대에 중앙아시아까지 도착한 서돌골, 투르크죠. 투르키에 이 한 갈래인 훈족이 게르만 지역을 침범하자 게르만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고 세상은 무법천지로 바뀝니다. 이 혼란기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강자에게 곡식과 노동력을 바치기로 한 계약, 봉건제라고 하는 정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농사가 불가능한 초원지대에서는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토지의 인구 부양력이 매우 낮습니다. 풀을 찾아 이동하는 이들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삽니다. 참고로 농경민족은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시족이나 부족 단위로 삶을 영위하며 혈연보다는 능력이 우선하는 사회로, 지도자는 능력 검증을 통한 합의조로 선출됩니다. 이들은 식량이 떨어지면 농경 지역을 약탈하지만 어떤 계기로 칸이 지배하는 거대한 국가가 출현하기도 합니다. 흉노, 돌궐, 선비, 세계 최대의 제국을 세운 몽골, 원 나라죠. 청, 모두 유목민족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기후부터 시작합니다. 열대, 아열대, 온대,
난대, 한대라고 할 때 대는 띠란 뜻입니다. 위도에 따라서 태양 열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온도는 가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강수량, 특히 온도입니다. 이것은 한국문화 2에서 보신 쾌펜의 기후 구분도입니다. 온도와 강수량에 따라서 동일한 식생이 가로로 나타나는데, 식생이란 자라는 생물이란 뜻으로 결국은 인간의 식재료와 관련됩니다. 총균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유라시아 대륙은 위도, 즉 온도가 비슷해서 식생이 비슷하기 때문에 교류가 용이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발전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메리카 대륙은 세로로 길게 이어져 있어 위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식생이 다른데, 더군다나 환태평양 조산대에 의해서 대륙의 충돌로 높은 산맥이 형성된 곳입니다. 로키 산맥과 안데 산맥이죠. 그래서 교류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상호 발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온과 강수량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핵심 정리 기억나십니까? 강수량보다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18도냐, 영하 3도냐, 10도냐입니다. 열대 기후는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열대 우림에서 우는 비, 림은 산림입니다. 즉 정글입니다. 이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오는데 오후 2시 전후에서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 같은 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스콜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금방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아주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납니다. 사바나 기후는 열대우림 주변에 나타나는데 6개월은 우기, 6개월은 건기입니다. 아시아의 동쪽 필리핀, 이 지역은 계절풍 지역인데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열대 계절풍 지역이 됩니다. 온대와 냉대는 위도 30도에서부터 60도 사이에 걸쳐 나타납니다. 온대는 가장 추운 달이 영하 3도 이상이어야 하고 따뜻한 달은 최소한 1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추운 달이 영하 3도 이하인 서울은 냉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은 온대지만 다른 지역은 냉대 기후에 해당됩니다. 왜냐? 서울은 최난월이 10도 이상이지만 1월에는 영하 3도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한대는 툰드라와 항상 눈이 덮인 빙설 기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온은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없고 여름에 해당되는 시기에 잠깐 풀들이 자라는 정도입니다.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동토 지역이 빙설지대입니다. 동토에서 왼쪽은 얼음 빙자고 오른쪽은 동력 동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동자입니다. 1년 내내 얼어있다는 뜻이죠.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동액은 겨울에 엔진이 얼지 않도록 해주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부동액이라고 합니다. 남북이 30도 부근은 고기압대로 이것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막기후가 형성되며 그 사막기후 주변에는
풀만 자라는 스텝 기후가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이 유목민의 터전입니다. 고산기후는 열대지방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한 거주 형태입니다. 그럼 적도 바로 아래를 먼저 보겠습니다. 짙은 파란색으로 나타난 이곳은 열대우림기후입니다. 매일매일 비가 오고 스콜이 내리는 곳이죠. 이 옅은 하늘색, 이 부근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 사바나 기후입니다. 그리고 이 열대지방에 있는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라든가 콜롬비아의 보고타, 케냐의 나이로비, 이런 열대지방에서 높은 곳은 고산기후로 분류합니다. 더위를 피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대륙의 동쪽은 모두 계절풍 지역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열대 몬순과 온대 몬순 그리고 냉대 몬순이 있습니다. 이 몬순 지역은 쌀의 생장 조건, 즉 성장기에는 물이 듬뿍, 결실기에는 햇볕이 쨍쨍, 이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대륙의 서쪽에서는 지중해성 기후와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위도 30도부터 40도 요 사이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40도부터 60도 사이에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는 40도부터 60도 사이인데 이 서한 해양성 기후는 1년 내내 대서양의 수증기가 몰려 들어와서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는 사막기후가, 겨울에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구는 이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물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왼쪽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북반구에서는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합니다.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북극해에서 차가운 한류가 내려오죠. 이쪽은 30도 고압대로서 달궈진 땅덩어리 옆으로 차가운 한류가 지나가고 비가 전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막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 사하라 사막이 등장하죠. 반면에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작용하는데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남극의 차가운 물이 합해지면서 한류가 지납니다. 그래서 30도 고압대 부근에 여기에 칼라리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인도양에서는 남반구에서 왼쪽 방향으로 전해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돕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고위도가 만나는 이 지역에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북태평양에서는 해류의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합니다. 다시 한류와 만나면서 이쪽에 고압대에 만들어지는 이 사막, 이것이 모하비 사막입니다. 남태평양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돕니다. 다시 한류가 내려오면서 여기에 아타카마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고대 사회에 여기에 나스카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스카 사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은 산 위에 돌로 문형을 새긴 나스카 사막으로 유명합니다. 다만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은 내륙 너무 깊은 곳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부터 오는 수증기가 중간에 다 비로 내려서 이 지역에는 비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사막을 내륙성 사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해류입니다. 한류에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데 칼라리 사막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 한류는 그대로 가면 여기 상하 해안에 가서 들이박습니다. 그 당시에 바스코 다가마가 새로 항로를 개척했죠. 어떻게 한 거냐?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리스본 밑에 카디스라는 곳에 출발해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을 따라서 가다가 그냥 계속 해안을 따라가게 되면 이쯤 도착했을 때 이쪽에서 몰려오는 한류로 밀려가지고 이 상하 해변에 파선이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스코 다가마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이 해류를 타는 거죠. 이 해류를. 돈만 달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다가 이 남부에서 올라오는 이 노란색 이 한류와 만나는 이 즈음에 다시 이쪽으로 합류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내려오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하 해변 가서 처박히게 되죠. 이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전력을 다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케이프타운 희망봉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인도로 갔던 겁니다. 이 항로가 바로 바스코 다가마의 항로입니다. 지구상 지역에 따른 온도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즉 지구 전체의 평형을 위해서 해류가 순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람도 지역 간 온도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형을 이루고자 바람이 부는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북위 30도의 고압대입니다. 결국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공기 알갱이의 개수를 말하는데 당연히 더워지면 팽창되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공기 알갱이 수가 적어지죠. 그래서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곳은 저기압,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곳은 고기압이 되는데 결국 압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북위 30도가 고압되고 양쪽으로는 저압대입니다. 그럼 바람이 고압대에서 저압대로 이렇게 불겠죠. 이렇게 부는데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돛을 달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바하마 제도에 도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콜럼버스가 왔던 길입니다. 그런데 다시 북위 30도에서 여기가 저압되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도착하느냐? 영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밑으로 북위도를 지나서 돛을 달면 바하마 제도에 도착하고 다시 플로리다 쪽으로 올라가서 돛을 달면 영국으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무역을 하는데 사용됐다 그래서 이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쪽으로 부는 바람은 편서풍이라고 하는데 편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칠 편자예요. 자, 왼쪽에 사람인이 없으면 납작할 편자입니다. 그래서 편마암, 편육이라고 할 때 납작해지죠. 그래서 편자를 쓰는데 그래서 치우친 견해, 편견이죠. 한쪽만 예뻐하는 거, 편애죠. 편은 치우칠 편자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바람이 불기 때문에 편서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대서양의 이 바람 때문에 결국 영국은 날씨가 두 개밖에 없죠.
비가 오고 있거나 비가 올 것 같은 날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신사의 특징이 늘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이죠. 그럼 고산기후를 보겠습니다. 스페인어로는 에콰도르지만 영어로는 이퀘이터, 적도란 뜻입니다. 그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 지금 저 뒤에 멀리 만년설이 보이시죠? 이만큼 높은 곳입니다. 바로 적도가 지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년설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란 뜻이죠. 이 키토의 높이는 해발 2850m. 매우 높죠. 이쪽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입니다. 키토처럼 높진 않지만 여기도 2600m입니다. 지금 저 멀리 높은 산들이 보이시죠? 그 다음은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그 옆에 있는 사바나 기후인데 나이로비는 1700m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프리카 일대에서는 고지대입니다. 나이로비는 사바나 기후이고 그 옆에 국립공원인데 이렇게 높은 나무들도 있지만 이렇게 낮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1m 정도 되는. 이렇게 낮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합니다. 덤불, 영어로는 부시라고 하죠. 이 동물이 기린이라는 건 다 알죠. 근데 원래 기린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목이 길고 얼룩점이 박힌 동물로 정화라는 황간이 명나라 영락제의 뜻을 받들어서 전 세계를 탐험합니다. 몇 차례 원정 중에 아프리카 사바나 기후인 케냐에 도착했는데 그 초원에서 이 상상의 동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실어다가 북경동물원에 전시하였는데 그 다음부터 이 동물의 이름이 상상의 동물 이름인 기린이 붙은 것입니다. 이것은 케냐 바로 아래 탄자니아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 킬로만자로입니다. 5895m라고 합니다. 현재는 조금 남은 이 만년설조차도 다 녹았다고 하죠. 그럼 북반구를 기준으로 온도와 강수량표를 보겠습니다. 남반구라면 뭐가 달라지죠? 바로 온도가 북반구의 여름에 해당되는 7, 8월이 온도가 낮죠. 그 반대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온도와 강수량표는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지리시험에 꼭 나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빨간 점은 온도고 파란 막대는 강수량입니다. 자, 열대지방이 되려면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이어야 되죠. 자, 가장 추운 달이 가장 낮은 달이 다 20도가 넘죠. 당연히 이것은 열대 기후인데,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강수량이 여름에 매우 적습니다. 즉 6개월 동안은 건기, 6개월은 우기인 사바나 기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쪽은 계속 강수량이 일정합니다. 매일 내리는 비, 스콜이죠. 그래서 이것은 열대 우림 기후입니다. 지금 이쪽은 온도는 높은데 늘 일정하죠. 100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0.5도 낮아지죠. 그럼 2000 몇백 m면 결국은 열대지방이라 하더라도 온도가 보통 20도 정도. 그래서 상춘의 기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늘 봄이다. 그래서 이것은 고산기후임을 나타냅니다. 온대는 가장 추운 달이 영하 3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다 가장 추운 달이 영하 3도 이상이죠. 그리고 따뜻한 달은 당연히 10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대지방입니다. 두 개를 보시면
온도는 비슷한데 강수량의 차이가 엄청 많죠. 이것은 여름에 엄청난 강수량입니다. 즉 몬순 기후란 뜻입니다. 이곳은 오히려 여름에 비가 매우 적습니다. 여름엔 사막기후, 겨울엔 서한해양성 기후, 뭐죠?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것은 1년 내내 비가 일정합니다. 서한해양성 기후입니다. 냉대와 한대의 차이는 가장 추운 달이 영하 3도 이하라는 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따뜻한 달이 10도 이상이면 냉대고 따뜻한 달이 10도도 안 되면 한대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건조기후는 연간 강수량이 500mm도 안 되면 건조기후입니다. 물론 건조기후에는 사막기후와 스텝기후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둘 다 마이너스 10도, 가장 추운 달이 영하 3도보다 아래죠. 따라서 이건 냉대거나 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를 넘습니다. 따라서 냉대죠. 그런데 이것은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가 안 됩니다. 따라서 한대입니다. 이것은 강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텝 기후도 안 되는 사막 기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풀들만 자라는 스텝 기후가 되고 바로 이곳이 유목민들의 생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연교차, 즉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더운 달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겨울에는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고 여름에는 10도 가까이 올라가는 한대지방이고 일교차가 가장 큰 곳은 사막입니다. 사막은 한밤중엔 춥고 한낮에는 40도, 50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은 한대지방, 일교차가 가장 큰 곳은 사막기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